이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사회 진정한 다문화 수용성이란? 오앤드 박성호. 지하철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리고 동네 마트에서 여러 나라 음식을 쉽게 살 수 있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가까운 이웃이나 직장 동료 중에도 외국인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린다. 이런 변화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이 되었다. 이처럼 다문화가 일상이 된 시대의 다문화 수용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단순히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나누고 차이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와 역량을 말한다. 즉, 다양성을 사회의 힘으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다름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2024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승인 통계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통합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4년 조사 결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3.38점으로 2021년 52.27점보다 1.11점 상승해 9년 만에 반등했고 조사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69.77점으로 2021년 71.39점보다 1.62점 하락하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았다. 성인은 20대가 55.44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51.14점으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2021년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상승했으며 연령대별 격차도 소폭 줄었다. 청소년의 경우 중학생이 71.00점, 고등학생이 68.52점으로 학교급별 격차도 줄어들었다. 이주민이나 외국인, 다문화 가정친구와 자주 교류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갈등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낮았다. 특히 이웃이나 직장 동료와의 갈등 경험은 친구와의 갈등보다 수용성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친구 관계에서는 갈등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경험이 수용성 하락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이주민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주민이 노동력 부족 해소와 인구 감소 완화 등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중학교에서는 다문화 이해의 날을 운영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음식과 놀이를 함께 체험하면서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 금융, 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민자 네트워크를 지원해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주민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정한 다문화 수용성은 단순히 이주민을 존재로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주민과 내국인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단순한 다문화 교육을 넘어 공동 프로젝트, 문화, 교류, 멘토링 등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숨기거나 방치하지 않고 대화와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결혼 이주 여성, 노동자,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지원도 중요하다. 더불어 이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사회적 권리와 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연계와 협업도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이주민과 내국인이 서로를 이웃이자 동료, 친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 수용성의 시작일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지만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우리는 이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국경을 넘어선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활력과 가능성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이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만이 옳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수적이다. 학교 교육과 사회 곳곳에서의 문화, 다양성 교육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미디어가 다양한 문화를 균형 있게 조명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자제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다음으로 모두를 위한 공정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 취업, 의료, 주거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 없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다문화 축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다문화 주민 간의 활발한 소통을 장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 문화 다양성은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고유한 경험과 지식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문화 사회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다문화 정책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이민청 설립과 같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달려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만이 더 밝고 풍요로 외국인 노동자 270만 시대, 한국 경제와 사회는 어디로 가나? 2025년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 27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는 일부 산업의 보조 인력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 변화는 노동시장만의 이슈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783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달하며 이는 2021년 195만 6,781명에서 2024년 265만 명대로 35%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4만 명, 단기 체류 외국인은 60만 명 수준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많다. 특히 비전문 취업이고 비자와 계절 근로자 등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크게 늘었고 2025년 한 해에만 정부가 배정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9만 5,700명으로 전년 대비 41%나 증가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력 유입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난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2.7%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농어촌, 제조업, 건설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산업 현장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연간 최대 1,000명의 임업 노동자 수용을 통해 농촌과 산간 지역의 인력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은 단순히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국내 노동시장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다. 일부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거나 불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면서 국내 노동시장 질서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약 39만 4천 명 수준이며 이들은 주로 내국인 기피 업종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형태로 일하며 불법 고용, 임금 체불 등 노동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인 불법 체류와 관련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인 브로커 일당이 250명의 중국인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사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단체 의료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 신청을 하도록 유도했고 알선 대가로 1인당 약 280만 원을 수수했으며 총책 역시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상당 기간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2024년 말 기준 외국 국적동 포중국 동포 포함 중 국내 불법 체류자는 1만 246명으로 전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약 2.6%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5년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취업 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자진 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 체류 감축과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합동 단속과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취업 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며 자진 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기간을 운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불법 체류자 스스로 출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합법적인 취업 경로 확대와 체류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로 불법 체류 발생 자체를 예방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 노동자들은 숙련 인력 양성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인 정책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도 미등록 체류자 숫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법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 체류 외국인 중 90% 이상이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다고 답할 정도로 정착 의지가 높으며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소비와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 근로 체류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더불어 포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통합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은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 이주 확대를 통한 다문화 사회 구축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등 다양한 유형의 유입 인구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와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든든한 동반자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인을 포함한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는 단순히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합법적 이주 확대와 사회통합, 인권 보호 등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디지털 정보 소외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는 최근 통계로 그 양상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65만 78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이 외국인으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동질성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포용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문제는 이제 일부의 과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 가정이 겪는 디지털 정보 소외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기회, 참여, 권리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는 시대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은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삼중의 어려움을 겪으며 점점 더 정보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는 곧 사회적 기회에서의 소외로 이어진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보 접근, 정보 활용, 정보 역량 측면 모두에서 현저하게 낮았으며 PC 모바일 기기 보유율, 온라인 사회 참여율,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결혼 이주민이 단지 기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 그 자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어에 대한 익숙한 부족, 공공서비스 사용의 어려움, 디지털 환경에 대한 낮은 친숙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난 대응, 취업 정보, 건강관리, 자녀 교육 등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만든다. 특히 다문화 가족의 건강욕구 분석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ICT 활용 방안, 다문화 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 실태 및 건강 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등 여러 정책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특히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들이 건강, 교육, 응급재난 정보 등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태조사와 심층 면접에 따르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긴급 재난 문자, 생활 안내문, 정책 공지 등이 대체로 한국어로만 제공되다 보니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습득이 어렵고 위기시 대응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에서 정보 격차는 자녀의 학습 기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가정의 디지털 역량이 낮을 경우 학습 격차는 쌓이고 결국 세대 간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단순히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닌 학력, 진로, 소득 격차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연결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점차 확대해왔다. 다문화 가정도 정보 취약계층의 하나로 포함되어 맞춤형 정보화 교육과 다국어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포용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축소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인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이 60% 가까이 감소하며 실제 참여 인원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현장에서도 체계적 대응이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가 디지털 학습 관리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자녀의 교육 정보를 따라잡기 어려워 교사와의 소통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이나 지역 미디어 센터, 도서관 등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문화 가정이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언어, 시간,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구조적인 접근과 연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이 디지털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미디어,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구조가 절실하다. 단기적 강의나 일회성 기기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정보 접근성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야 포용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동시에 다문화 가정의 실질적인 수요와 목소리가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실제 활용 가능한 다국어 콘텐츠 확대와 쉬운 한국어 표현 정비, 정보 접근 방식, 다변화 등은 당사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 정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다문화 가정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단지 기술적 지원을 넘어 미래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정보 접근의 기회를 넓히면 더 많은 사람이 교육받고 일하고 건강을 지키며 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디지털 정보 소외 문제는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디지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